요즘 유행하는 낙검수를 들을 만한 5년 만에 부활. 원조 방송. 낙검수가 우리를 패러디한 거죠, 그죠? 원조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원조들이 소주 한 병 놓고 골뱅이 하나 놓고 다 모였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까? 대단히 궁금스러운데, 오늘 우리 윤 후보의 사이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줘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서 많이 고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가 뭐야? 주제가 없잖아. 주제가 없어, 방송이.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윤석주 씨가 요번에 출마하면서 급조해서 분노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를 한 책을, 출간을 했어요. 얘기 듣기로는 뭐 한 일주일 걸렸대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년간을 걸쳐서, 이 양반이 정치 또는 뭐 사회, 경제, 문화, 그러니까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몇 년 동안 칼럼 쓰시고 또 뭐 신문에 기고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 인터넷 웹진에 뭐 기고하고 그런 내용들을 써서 그냥 수거해서 쓴 거니까 걸린 거는 뭐 한 일주일, 이주일 걸렸는데 내용은 굉장히 알찹니다. 그리고 술술 잘 익혀요. 예, 잘 익히는데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윤석주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 정치계에서 보기 드문 좀 순수성을 간직한 사람이고 또 요즘 정치인들이 지사적인 면모가 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한테 발견한 것은 지사적인 면모, 강직한 공헌을 하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석 하나 세우려든가 족보에 올리려고 그렇게 출마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즐거운 거 자꾸 찾는 시대라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항상 일관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사실 윤석주 씨에 대해서는 프로필, 우리 윤석주 블로그에 있는 프로필 이해는 잘 모릅니다. 이제 여기 우리 4명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 마이크를 또 집에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 돌리니까, 용산에서 샀지. 또, 아침까지 술 푸다가, 매사 그렇지. 아침까지 술 푸다가, 용산에 이제 윤석주 방송을 위해서 우리 전형 여기는 지금 박씨, 전씨, 송씨, 그 다음에 멀씨가 있어요. 멀씨.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원래 요새 인터넷 때는 모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원래 인터넷 모텔 가가지고 좀 술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해가면서 그러려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버들하고 만나서 특히 윤석주라는 후보를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두손은 없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탑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옥탑이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사이트를 그때 잠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홧김에 사이트를 홧김에 우리가 한번 그냥 홧김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진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 그때 방송은 멀씨하고 저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멀씨가 숙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방송하려면 제 개인 돈이 많이 깨졌습니다. 소주를 2병에다가 페트병, 거기다가 또 안주는 고추 잡채, 고추 참치, 그걸로 해서 매일 가면 돈이 좀 설천이 되죠. 예. 근데 차마 싫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거 먹었더니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아. 나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고추 참치. 이런 국물 있는 거나 좀 비싼 거, 돼지갈비 이런 거 좋아하지? 내가 무슨 고추 참치랑 무슨
아이고, 참. 사실은 오늘 저기 이렇게 막 좀 준비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 생업에 종사하고 뭐 또 뭐 재미없고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 윤석규 후보에 대해서 저번에 개소식 때 그때 이제 나오신 분이 안산시장님, 그 다음에 재정길 의원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 오셨고, 이기한 후보님, 이제 전 의원님. 나는 솔직히 남자 후보들은 관심이 없고, 정동영 민혜경 여사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분이 축사를 해주시면서 했던 게 마음에 좀 남아요. 민주통합당의 안산시 단원 의구의 후보자로 5분이 나오셨는데,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차피 되는 분은 민주통합당 후보로 결정되시는 분은 한 분인데, 윤석규 후보 앞에서 이제 축사를 하다 보니, 윤석규 후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하고서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큰 정치를 하려면, 꼭 윤석규 씨가 필요하다. 남편분께서, 남편 되시는 정동영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표정이나 말투가 어떤 의례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진짜로, 윤석규 후보가, 대선 후보, 대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현실 부합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윤석규 후보께서 국민의 정부 말기에 제일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가치를 제일 먼저 알아채신 분이었기 때문에 분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그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강 캠프라는 거기서 상황실장을 하셨었어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사람이 힘을 다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머지 풀리기는 각자 팔자인데 안산시에서 그 여론조사가 3개 정도 떴다며요? 여론조사가 3개 정도 떴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신문에서 연고가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2군데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성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저 솔직히 우리 방송을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도 그 점이 너무나 진짜 거시기한 후보인데 진짜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후보인데 이 양반이 선전을 잘 안 해. 전시 아저씨가 우리 윤석규 후보를 한번 보고서 우리 꾸미지 말고 그냥 어떤 첫 인상 또는 그 양반 어떤 톤 말하는 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멘트 한번 좀 근데 뭘 선생이라 그래요? 지난번 방송할 때다 상당히 숙연해지는 분위기고 마이크를 한 사람이 잡으니까 안 넣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독재 무엇을 느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날 그 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생전 처음 뵙는 분도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이 영광이었죠. 우리 박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찍느라고 많이 수고했지만 이분이 상당히 그 자세가 진솔하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 우리 국민들의 밑바닥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분이야말로 이번에는 꼭 좀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가지고 큰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기회가 아직 못 왔다.
기회는 있었지만 또 운이 안 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어떤 결집된 의사, 힘 이런 것을 보여서 국민이 바라는 안산 시민들이 바라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니 나는 이거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이분이 저기 윤씨 아니에요, 윤씨를 윤씨를 왜 좋아하느냐면은 옛날에 왕비가 많았거든. 농담. 옛날 윤씨들이 이쁜 여자들 많잖아. 근데 우리 대표님 미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혈통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윤가문 그런 거 있잖아요. 파평윤 씨죠? 파평윤문이시군요. 그래서 그 참모들도 지금 뭐 쟁쟁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결실을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술 한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책에서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을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적 어떤 프리미엄 붙여서나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리고 끝까지 겸손했던 그런 정치인이라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다가 좀 감동 깊어서 그 시를 이분이 한번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 병원에 영안실에 병실에 돌아와서 가시기 직전에 갔다가 좀 감정이 좀 격하고, 원래 민주화 투쟁 하신 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그분들과 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시를 썼는데 목소리도 안 좋고 좀 그렇지만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겉으로는 어떤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치열하게, 말하자면은 하여튼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번 제가 그냥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남기고 다시 올 수 없는 곳으로 속절없이 떠나신 겁니까?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5번이나 죽음을 이긴 당신을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을 볼 때마다 분하고 원통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붙잡고 울며 애원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위협당하는 민주주의가 힘을 얻을 때까지,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가 굳건해질 때까지, 철모르는 반동의 구름이 거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햇살이 다시 비출 때까지, 그래도 가시겠다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끝내 옮기셔야 한다면 육신이나마 망월 동산에 누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5.18 영령님과 함께 광주를 베고 누워 남은 자들이 투쟁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 민주의 산맥이 다시 솟고 평화의 바닷길이 다시 열릴 때 남은 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미소로 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신이요 평화의 정령으로 영원히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찬란히 빛나는 통일한국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다시 찾아야 됩니다. 네,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됩니다. 후보님 목소리보다 좋네요. 우리 후보님은
숫자 같아. 후보님 목소리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분 낭독하신 것보다 2배는 좋죠. 그리고 우리 정봉주 구명 지금 위원회 안산시 위원장이 윤석규 후보입니다. 예, 위원이 윤석규 후보인데, 뭐 저도 그냥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멀씨가 정봉주법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제안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적어도 우리 윤 후보가 안산 지역에서는 굳이 후보 나오기 전부터도 그분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봉주 구제법이에요? 구출법이에요. 정보주법이 이제 있는데, 요지는 이제 자세한 이제 법조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말하는 당사자가, 즉, 여기서는 피고인이 되겠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이제 법률입니다. 가령 미국이 이제 수정헌법도 있죠. 또 표현의 자유. 또 공인이라고 나온,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법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공인이라고 나온 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증의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동원이 되겠죠. 그 사람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다. 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저는 책을 다는 읽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있었어요. 분노하라. 일단 분노를 해야 돼. 분노라는 거 곧 이코로 문제의식이거든요. 예. 그럼 문제의식을 가지면 해결 방법도 또 찾게 되는데, 민주주의에서 그 해결은 투표입니다. 결국 4월 11일 불국시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분노는 현실화될 거고요. 예. 어려운 말 하니까 되게 힘드네. 예. 왜냐면 단어빨이 딸려 내가. 예. 왜냐면 내가 배우지 못해갖고, 그러니까 하여튼 4월 10일에 바꿔야 돼. 이대로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남북관계를 보세요. 지금 남북관계는 또 조금 알거든요. 특히 북한 문제. 지금 중국이 빅숟가락을 북한에 들이대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물론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모든 자원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10년 동안, 지난 10년 키워온 그 지렛대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날아오는 건 총알이 폭탄밖에 없어. 북한 존재가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전 나중에 토론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총칼이 아니라 이거죠.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이거죠. 퍼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취할 수 있는 그만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북 관련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 우리한테 보여진 거는 갈등과 전쟁의 위기와 위험과 불안이었잖아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소견이죠. 네, 또한, 반갑고요. 5년 만에 부활한 낙검수의 원조방송. 여기 모인 멤버들이, 5년 만에 다시 윤석기 팬클럽으로 모여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실, 낙검수 원조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부활했는데, 윤석규가 부활해야 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거에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모인 멤버들이. 그리고, 사실 지난 4년, 만 5년 만에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하지만,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 한국 사회 모든 이 구조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좁은 나라 아닌가.
그리고 가장 그 뿌리를 쳐다보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다시 전면에 부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 판단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방송이 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방송이 앞으로 쭉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쭉 갈 겁니다. 송씨에 송씨. 네, 송씨고. 역시 빨아주는 것도 이게 빨아주는 것도 본인이 모르게 그렇지. 그렇지. 은근슬쩍 빨아줘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윤석규 후보가 다른 훌륭한 후보들도 많지만 저는 이게 웃는 모습이 담배 사러 가다가 만난 동네 형 같아. 약간 머리한 건 좀 약간 약간 어벙하면서도 근데 정이 간단 말이야. 형 하고 부르고 싶단 말이야. 이게 윤석열의 매력이에요. 사람이 40이 넘어가고 이게 얼굴에 책임을 졌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얼굴에 나타나. 푸근해. 정이 있어. 그러니까 동네 형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더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윤석열 후보하고 나하고는 좀 동일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 그러니까 끝자가 귀자 돌림인데 그 귀자 돌림도 성은 틀리지만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중학교 때 신문을 돌렸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신문을 돌렸는데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신문을 1년 반 동안 돌렸었거든. 그 신문을 이제 아저씨들이 사라고 하나 팔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팔았어. 원래 이제 그때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70 아니지. 내가 70년대 말에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그렇지. 70년대 중반이었을 거야. 그랬는데 또 이 양반도 신문 돌렸고 거기다가 사람이 잘 되고 나면 보이는 건 그 현상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 양반도 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진짜. 그래서 내가 요즘 하고 동일점만 유사점만 얘기를 할게. 근데 그 양반이 학교를 서울대 국문학과 나왔잖아. 근데 그러니까 시를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연전에 바치는 시를 쓴 거야. 그런데 내가 원래 국문학과 가려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신림동에 살았었어.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림동에 살았던 것 같아. 나도 신림동에 살았잖아. 계속. 나 무지하게 당연하지. 한 10년 13, 14년 다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완전히 이런 얘기 아니냐. 촌놈 스타일이야. 그러고서 또 내가 요즘에 이제 파주 쪽에 좀 일을 다니고 있는데 이 양반이 고향이 또 파주야. 꼭 골때리게 이렇게 엮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러니인데 나는 내 인생과 비슷한 행로를 거두는 사람 중에서 고생을 계속 안 한 사람은 못 봤거든. 근데 그 양반하고 또 나하고 이제 유사점. 근데 항상 나청적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약간 꼴통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꼴통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입었을 거예요. 우리 멀씨 아저씨도 아니면 아닌 거라서 불이익을 많이 입었고 우리 송씨 아저씨도 불이익을 많이 입었고 우리 전씨 아저씨도 나이 50이 다 됐는데 장가도 못 간 게 절대 눈높이를 안 내리거든. 아니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모였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약간 꼴통은 또 꼴통을 좋아한다고. 난 윤석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 그 양반이 잘 되면은 뭐 나한테 술 한잔 사고 뭐 혹시 알아 또 먹고 평생 먹고 살 거? 이런 이런 걸 떠나서 내 솔직한 심정은 나도 정치인들은 좀 많이 알아요. 솔직히 좀 알아. 그런데 너무나 미끈미끈하단 말이야 사람이. 너무나 전형적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가 않단 말이야. 사무실에 갔다가 카메라로 사진 찍었어. 도시개발 그 양반이 공사 사장을 할 때 안산신문 어디 신문인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죠. 근데 요새 뭐 기술 발전이 너무 올라오니까 글씨가 잘 보여. 근데 내가 이분이 4.8% 공기업은 4.8% 수익에 그것을 지역사회 환원하던가 하여튼 뭐 착한 좋은 일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산 도시개발공사가 지역난방공사 이런 것보다 완전히 구멍가게 수준이라. 물론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는 삼천리가 대주주지만, 그러나 지역난방 도시개발공사 지역난방이라 안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한 것은 그만큼 구멍가게란 얘기예요. 근데 구멍가게 수준에서 4.8% 그것이 선전이 됐던 어떤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이든 어쨌든 간에 4.8%를 도출을 해낸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6개월 만에 가서 그 4.8%를 확정을 친 것 같더라고. 물론 이제 뭐 사장이 바뀌면 뭐 또 내부 역학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양반은 실천한 다음에 내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방송 듣는 사람이 오해할까봐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뭐 오래 전지고 또 이력을 확인 안 해서 모르지.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사실 윤석열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50이 저도 50 뭐 목소리는 약간 영하지만 딱 보면 알아. 보면 알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 프로필 뭐 이력서 써온 거 딱 보고, 우리 이력서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보고, 또 목소리 말하는 거 딱 보면 답이 계산이 쫙 뽑아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윤석규, 거짓말하지 않을 윤석규, 뭔가 정의 가는 윤석규, 1%가 아니라 99%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윤석규. 그래서 좀 밀어줘 보자. 좀 도움이 되줘 보자. 바꿔야 되니까. 분노의 활용 좋은 점은 투표다. 투표 당선되는 겁니다. 투표 안 하고서 이렇네 저렇네 얘기하지 맙시다. 4월 11일 06시 투표합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윤석규와 함께. 선관위에서 나왔어요? 그럼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권력가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말하자면은 뭐 영주도 못 돼 사실은. 그죠? 그렇지. 그렇지, 세 발의 피지. 그렇지. 세 발의 피 맞네. 만약에 그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안산을 위해서 어떤 공구리 쪽에 있어서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난 봐요. 우선 겉으로 막 삐까반짝하게 도시를 새로 개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실 좀 형평성에 가깝게, 즉 노력한 만큼.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가 성장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노력한 만큼 자기가 획득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똑같은 동일 직종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이면 따블이 넘지? 그러면 동일 직종인데, 어려운 일은 또 비정규직 해야 돼. 그렇지. 그게, 그 어떤 모순이 첨예화된 지역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안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산이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인데, 그런 해결책을 찾아낼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는 이게 공식 방송이니까 윤 후보 그거니까 근데 청계천 그거 개발한다고 할 때 무슨 청계천 사장님들을 수천 번을 만났다며. 다 개구라거든. 다 개구라야. 씨발 찾아오면은 커피 한 잔 주면서 만난 거야. 그런 식으로 호도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그것은 내가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안지 얼마 안 돼. 근데 사람이란 것은 30초면 사람을 알아본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늘 방송은 우리 이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두 번째 방송부터는 우리가 한 10분, 15분 얘기하고, 노래 하나 깔아주고, 그래서 또 술 한잔 또 노래 나갈 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